삶이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네 인생. 예술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희노애락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들여다보면 예술보다 더 예술 같은 삶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보물처럼. 잊혀져가는 삶의 기억들을 그림에 담고 있는 삼보산골의 화가 신성남 할머니. 삼보산골의 보물 같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속으로 따라와 보실까요? 삼보산골에는 화가 한 분이 살고 있다. 그림만 봐도 그린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예쁜 그림을 그린다. 항상 생글생글 웃으며 웃는 얼굴로 맞아주는 삼보산골의 화가 신성남 할머니가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성남 할머니의 집. 할머니의 표정처럼 집도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한다. 마당 구석구석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대문을 들어서서 현관까지 가는 동안 기분도 덩달아 유쾌해진다. 성남 할머니는 그림을 그린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거나 해보자 하고 따라 그리고 상상해서 그려보셨단다. 마을회관에서 미술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할 때 재밌어서 계속 그리셨단다. 할머니의 그림 속에는 살아온 세월의 기억이 담겨져 있다. 그 속에는 어떤 보물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지 성남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온 들녘을 뛰어다니며 놀았던 성남 할머니. 엄한 아버지의 눈을 피해 동무들과 재미있게 놀았던 어린 시절이 너무 좋았단다. 시집갈 나이가 돼도 계속해서 동무들과 노는 게 좋았다. 그랬던 할머니가 하루는 아버지에게 불려와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된다. 언니 쉬셔요. 지가 할게요. 어이구 다 컸네. 왔어. 아이고 어셔슈. 그래요. 깨 탈고 있는겨? 야. 저 우리 성남이가 올해 몇 살이지? 왜요? 홍기도 찾고 허니께 그만 시집 가야지. 싫어요. 지 시집 안 갈래요. 어허이. 아이고 아버지가 말하면 예 해야지. 우리가 착실한 놈으로 그냥 고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아이고 언니 막내 동생 낳으면 몸조리도 해드려야 되고요. 시집 안 갈래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그저 신랑 믿고 잘 살아야 돼. 알았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뭐 어떻게 살아요. 어허이. 성남아, 신랑만 똘똘하고 착실하면 먹고 살 수 있는겨. 싫어요. 지 시집 안 갈래요. 어허이. 언니 몸조리 할 때까지만. 에? 그때까지만요. 이렇게 해서 성남 할머니는 신랑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 얘기가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집을 가게 되었다. 표정 좀 풀어요. 다 왔어요. 예전 할머니들이면 대부분 이렇게 시집을 왔을 것이다. 성남 할머니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에 가고 싶어요. 눈물을 닦고 집으로 들어서니 울도 담도 없는 초가집에 송아지 한 마리만 덜렁 있더란다. 잘 댕겨와요. 다녀올게. 그렇게 시작된 성남 할머니의 시집살이. 없는 살림에 시집살이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아들 하나 낳고 남편은 군대를 갔다고 한다. 충성! 오늘부로 신성남 남편의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충성! 벌써요?
잘 지냈어? 추운 겨울이면 시부모님의 어린 시누이 둘, 시동생 하나까지. 불이 들어오는 한방에 모여 잔다. 시아버지하고 같이 지내야 하니 얼마나 불편했을까? 3년 후 제대한 남편과 함께 그 힘들다는 담배 농사의 젖소까지 키우며 살림을 일궈나갔다. 부지런히 일해서 빠듯한 형편이지만 아들 하나에 딸 둘을 잘 키워냈다.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와서 그 시절을 잘 살아온 우리 성남 할머니, 파이팅! 누구에게나 반짝반짝 빛나던 시절이 있다. 성남 할머니에게도 반짝반짝 빛나던 시절이 있었다. 삼보산골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렁 어울리며 젊음이 빛나던 그 시절.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자. 어릴 적부터 달리기를 잘했던 할머니. 학교 다닐 때도 꼴찌는 안 해봤다고 한다. 인근 마을 체육대회 달리기 대회를 나가면 상을 휩쓸었다. 불악대회에서 1등한 적도 있다는 성남 할머니. 마을에 잔치가 한판 벌어졌다. 술도 마시고 신나게 놀기도 했단다. 잔치가 벌어지면 빠질 수 없는 노래자랑. 성남 할머니도 노래 한 곡 뽑으신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젊었던 시절 많은 추억을 담았다. 그 시절 그녀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는 듯하다. 그땐 일하는 것도 그렇게 재미졌다는 성남 할머니. 아이고 아버지야. 동상. 예. 아니 새참은 언제 나오는겨? 아이고 성님들 그 좀만 더 혀요. 며칠 심지도 않았으면서. 아이고 나는 국수에 막걸리라도 한 사발 해야 하지 허리 아파서 못하겠네. 아이고 아유 알겠슈. 그 안 그래도 애기 엄마가 새참 내올게요. 그래요? 예. 새참 드시고 하셔요. 여기요. 저기 여기 갖고 와. 새참 드시고 하셔요. 지금이야 한적한 시골 마을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서로서로 모내기도 해주고 밥도 같이 해먹고 애들도 집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며 놀았다. 아 좋다. 근데 내일은 어느 집 하기로 했슈? 예. 내일은 그 유민의 논하기로 했어. 동상 유민아 하고 우리 논도 하는겨? 아유 그럼요. 그 성님네 논할 때는 새참뽕 지대로 뽑을 테니까 맛있게 드셔요. 김장할 때면 다 모여 같이 하고 서로 퍼오고 퍼가며 인심이 좋았단다. 그때가 좋았지라며 말을 흐리는 할머니가 간직한 기억. 그 속에서 할머니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듯하다. 성남 할머니의 집은 정갈하다. 텃밭 사이사이 정성껏 키운 게 분명한 꽃들이 언제나 반겨준다. 그런 집은 성남 할머니를 고스란히 닮아 있다. 우리 딸이 지어준 집이나 마찬가지여 라는 할머니의 집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성남 할머니는 아들도 있지만 아들 얘기보다는 딸들 자랑이 먼저다. 자기 앞가림을 알아서 한 딸들이 언제나 자랑스러웠던 할머니. 딸 키웠던 엄마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딸들과 얽힌 가슴 시린 사연이 있다. 먼저 둘째 딸과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아이 시집이나 가려니까 뭔 간호했겨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 호강시켜줄 거구먼. 근데 해교가 어디라고 했지? 이태원. 너무 걱정하지 마로. 내가 연락 자주 할게. 몸 조심해야요. 알았어.
둘째 딸이 간호학교를 다니기 위해 서울 이태원으로 향하는 성남 할머니. 딸을 서울에 데려다 놓고 오는 기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다. 딸이 있을 동네가 지저분한 데다 6명이 한 방을 써야 하는 딸의 상황을 생각하니 딸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안 좋고 서러워 눈물이 났다는 성남 할머니. 그게 엄마의 마음인가 보다. 그래도 둘째 딸은 지금까지 간호사를 잘 하고 있어 뿌듯해 하신다. 다음은 첫째 딸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성남 할머니의 큰딸은 부지런하고 똑순이었다. 대출을 받아 청주에서 슈퍼를 크게 차려 1년 만에 다 갚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만 암에 걸려 39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갔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성남 할머니는 밥도 못해 먹고 먹으면 토하고 어지럽고 그렇게 몇 달을 못 일어나셨단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당신은 소원이 뭐요? 걔가 집 져준다고 소원을 하다 갔으니까 집이라도 낮게 짓고 살면 걔 영혼이라도 왔다 갈 줄 알아요. 그깟 소원 풀면 되지. 좀만 기다려. 좀에만. 엄마 돈을 빌려다 슈퍼를 차렸던 큰딸은 돈 벌어서 엄마의 집을 지어준다고 노래를 불렀단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있던 성남 할머니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현재 살고 계신 집을 3달 만에 뚝딱 지었다고 한다. 응, 거기서 만나요. 예, 내가 도면 가져가고 있으니까. 예. 할머니에게 지금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다. 매일 쓸고 닦으면 우리 첫째 딸이 기분 좋게 다녀갈 거 아니여. 그렇게 매일 쓸고 닦으신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서. 성남 할머니는 오늘도 그림을 그린다. 젊어서 이런 걸 그렸으면 좋았을걸. 이제 나이 먹고 뭘. 금방 얘기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세월을 어떡하나. 연세에 비해 건강해 보이는 할머니는 이제 기억하는 것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 사진첩을 들춰봐도 가물가물한 그녀의 기억들이지만 할머니의 삶은, 그리고 삶에 대한 마음은 모두 그림 속에 기록되고 있었다. 성남 할머니의 삶을 듣고 있자면 매일 이별하고 있다던 어떤 가수의 노래가 떠오른다. 기억과도 천천히 이별하고 있는 할머니는 그래도 세월에 지지 않고 그림을 그린다. 그 그림 속 이야기는 할머니의 더 깊고 더 넓은 기억을 담아낸다. 우리네 삶도 할머니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의 삶 속에 보물 같은 이야기가 있듯이 각자의 삶 속에도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이별하며 지내온 하루, 나는 무엇을 그려두었는지 생각하며 말이다. 더 늦기 전에. 찾을 수 없네. 계속